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어제 휴장일 바로 전에, 어제 연휴 전에 월요일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뭐였습니까? 단기간적으로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근데 단기간적으로 먼저 튀어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 쪽보다는 2차전지 쪽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맞죠? 여러분들, 과연 이 돈이 달라붙어 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비단 당장 내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적으로 돈이 달라붙어 주고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쪽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는 거구나, 이제 슬슬 조금씩은 깨우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군들 종목 중에서는 2차전지, 그 중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특히 에코프로가 강세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2차전지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썰 한번 풀어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과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일까요? 2차전지일까요?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일까요? 4차 산업조일까요? 다른 종목일까요? 그거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 6월 7일 수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 현재 시간 오후 6시 4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종목군들 해짚어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일단 먼저 2차전지가 급등했어요. 2차전지가 급등했고, 뭐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저번주, 그 다음에 이번주 월요일날 우리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돈은 어디로 달라붙어 주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4차 산업, 그 다음에 개별적인 종목군들로만 개별적인 종목입니다. 개별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요. 이 자동차 안에서는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재료 부품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4차 산업, 요 정도. 그 다음에 바이오도 개별 종목, 개별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에요. 바이오 쪽도 개별 장세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좋아 보이는 게 많다, 요런 느낌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날 그저께 제가 영상 촬영해 드렸던 부분에서는 뭐였었습니까,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2차전지가 튈 가능성 높다. 왜? 얘네들을 일단은 월요일도 그렇고 한번 튀었었기 때문에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금요일도 그렇고. 자, 그리고 일단 증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목요일이죠. 위클리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외인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 상방에 배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로 인해서 증시는 윗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쫄지 마십시오. 매수하십시오. 매수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대형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을 잘 잡으면은 수익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지금 먹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럼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내마녀의 날 이후에 증시가 하락합니까? 그건 내일 봐야 돼요.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지만 위클리 만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증시가 조금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윗방향으로 출렁일지 아랫방향으로 출렁일지는 내일 봐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 네마녀의 날 선목쇼 동시 만기일 다음에는 증시가 뭐 하락하니 많이 예측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때 그냥 대응을 하면서 아 돈은 다시 계속해서 이쪽으로 달라붙는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달라붙었었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달라붙네, 그거만 우리는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알면 된다. 요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예측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져가 주었다가 좀 아쉬웠어요. 일단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윗꼬리 잡으면서 좀 음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아쉬운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주는, 단기간 쪽으로는 조금 쉬어가주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월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단은 단기간 쪽으로는 일봉을 본다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얘가 당장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내려와 준다 하더라도 그대로 끌어올려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뭐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목요일과 그다음에 내일 모레 금요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쪽이 언제쯤 움직일까, 요게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요러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했죠. 1.2%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조금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일단은 코스닥이 강했었던 이유는 대형주가 좀 쉬었어요. 대형주가 조금 쉬어주게 되면서 개별 종목군들 장세가 사실 최근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죠. 근데 오늘 좀 더 많이 올라가 주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갔었다.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4%대 올랐고, 에코프로 BM은 4%대 올랐고, 에코프로는 6% 거의 17%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요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LNF라든지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가주게 되면서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괜찮았고 일반적인 종목군들도 재미를 본 종목군들이 많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시장 흐름 살펴보게 된다면은 요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상승 종목이 1,100개, 1150개. 자, 상승 종목이 1150개,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이 1190개. 자, 그래서 오늘은 거의 하락 종목이 살짝쿵 맞았지만 거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슷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팔고 코스닥 팔았네요. 그 부분을 기관이 코스피를, 외인이 코스닥 시장을, 선물 시장은 외인들이 포지션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콜옵션 좀 매수 잡아주었는데 풋옵도 같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의미 있는 매수 포지션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환율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었는데 한 1200대까지 찍었다가 지금 1303포인트거든요. 원래 1200대를 좀까지 갔다가 이제 어제 그리고 오늘 환율이 살짝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1300대 초반대는. 그 다음에 금값, 유가 크게 흐름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나름 그냥 버텨주는 흐름이었고, 일본 증시는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증시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포지션은 요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보시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증시가 강한데 우리가 쫄 필요 있냐? 그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강한 흐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일본 증시가 좀 빠졌는데 아마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가지고 조금 약세 흐름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다만 또 반대로 놓고 보자면은 대만 증시는 좀 강했거든요. 우리가 대만 증시랑 좀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커플링화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대만은 그냥 갑니다. 위로 갑니다. 대만 증시는 여전히 힘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럽네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빨리 올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합니다.
사실 어제 중국 증시가 조금 괜찮나 뭐다 싶었는데 중국 증시 힘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다시 뺐고 오늘은 약간 부합권인데 중국 증시는 힘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중국 증시 쪽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랑 항생 증시도 마찬가지.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증시랑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이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일본 증시 그다음에 대만 증시 쪽이랑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부터 살펴봐야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오늘 4.8%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2,000이가 좀 강세림이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저는 뉴스 안 봐요. 저는 일반적으로 종목군들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뉴스 웬만하면 잘 안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뉴스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성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언론만큼 나를 꼬실 수 있을 만한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요. 좋은 뉴스거리는 정말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에코프로 BM이 27만 원짜리가 무조건 50만 원 갈 것 같고 100만 원 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안 좋은 기사거리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이거 당장 내일 한가 갈 것 같거든요. 폭락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뉴스거리들은 잘 안 봅니다. 왜 올라갔는지 왜 내려갔는지는 사실 돈이 빠졌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4.8%도 올랐고 에코프로가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딱 꽉 찬 양봉 캔들을 가져가 주게 되면서 66만 2천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외인 기간 잡아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 준 건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매수 포지션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잠시만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공매 물량은 조금 들어와 주네요. 공매 물량은 좀 달라붙어주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한 매수세는 아닙니다. 그래도 올려줘요. 근데 공매 물량도 같이 달라붙어줍니다. 그래서 그렇다 공매 물량이 달라붙어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올려주면서 공매 물량은 꾸준하게 붙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도 공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주가를 끌어올려주게 되면서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달라붙어 주냐 안 달라붙어 주냐 요 여부가 관건이다. 자,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에코프로 BM은 왜 4.8%대고 에코프로는 왜 16.9%까지 올라갔냐? 자, 사실 오늘 아니고서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 월요일 영상까지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그저께 영상까지 계속해서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2차전지는 괜찮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자리는 잡았는데 여기서 끌어올려주는 매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에코프로 BM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좋다고, 괜찮다고, 이거 우리가 쫄 필요 없다고.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사실 이거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얘는 이렇게 반등을 꾸준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에는 얘가 저점 대비해가지고 4% 올랐고, 자, 4% 올랐고, 이때도 4% 올랐고, 그 다음에 이때 3% 올랐고, 하다 보면은 도합 8%, 12% 거의 이미 한 12% 정도가량, 저점 대비 12% 정도가량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추가적으로 4.8% 올랐으니까 거의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한 17%대. 17%대 올라간 거예요. 도합 17%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의 최근에 요거 한 4%대 올라가고 나서 여기서 16%대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럼 거의 키 맞추기 장세였다. 키 맞추기 장세인 겁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 뭔가 움직임이 없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데 에코프로가 안 올라갈까 제가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었죠. 올라가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딱 여기죠. 절반가량 올라간 겁니다. 그죠? 여기 라인권에서 절반가량 딱 올라갔죠.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딱 절반가량 올라간 겁니다. 그죠? 딱 절반가량. 그죠? 키 맞추기 장세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단기간적으로. 이건 단기간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단기간적인 시각이고요.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아직 괜찮을 수 있겠다. 이거 한번 전 고점 부분 시도 돌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으로 아직 많이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외인기업 물량도 많이 잡아주게 되었고, 대외적인 부분이 어떻게 사실 내일, 그래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금요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그렇지만 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움직임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쫄지 말고 매수 포지션을 잡는. 자, 에코프로를 못 잡으셔다. 에코프로는 일단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세가 살아있고 돈이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저는 항상 이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요거 그냥 손젓가락에 딱 잡아두고 나서 대응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있지만 LNF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LNF는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요 3거래일 눌림목 구간에서,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괜찮아요. 요거 제가 손젓가락 라인 딱 잡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배팅을 하시면은 괜찮을 수 있겠다. 왜? 여태까지 매진 물량 괜찮고 수급 달라붙어 주고 추세 살아있고, 근데 얘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쪽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2차전지 단기간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무엇이 문제냐,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만약에 25만 6천 원대만 잡았었다 하더라도 요때 그러면 짜자잔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지금 한 4%대 5%대 이 오늘 그 추가까지면 이것도 거의 한 10% 이상, 그죠? 10% 이상은 수익 잡아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은 매수 추천드리는 데 있어서는 뭐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매수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제 관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저라면 배팅합니다. 저라면 배팅을 해요.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사셨다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이제는 아랫방향에서 산 사람들, 근데 살짝 만약에 내일 혹여라도 그냥 살짝 눌러주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갭 상승하는 거예요. 갭 상승한 다음에 윗꼬리 잡고 내려오면은 그거는 조금 걱정, 이거 이런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아래에서 산 사람들은 언제 수익 실현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미친 듯한 상승장으로 갈 거야,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1.6%대 올라주게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였지만 그럼에도 지수를 버텨줬었던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등 포지션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보합권으로 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수급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외인기간 많이 잡아주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 이거는 뭐 크게 공매 물량도 많이 달라붙어 주지는 않고 있네요. 좋습니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전지 쪽 겁먹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아, 그러려니 2차전지가 오르는구나, 에코프로 BM이 오르는구나, 에코프로가 오늘 많이 올랐구나, 제가 2차전지 쪽, 반도체 쪽, 뭐 지금 돈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돈 벌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도, 아, 돈 벌 기회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그냥 팔짱 딱 끼고 그냥 바라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회는 여러분들 눈앞에서 곧 지나가실 겁니다. 왜냐? 항상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기회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그 시기에 오는 게 아니다. 전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식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요,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기 싫을 때 사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사기 싫어하는 그 시기에 만약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 시기가 왔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도체 쪽 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쪽 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이라든지 다른 개별 종목군들 지금 수익 볼 거 많습니다. 돈이 달라붙어 좋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요. 그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을 때 사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주식을 하고 싶어하는 그 시기가 어느 순간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증시에 돈이 안 달라붙어주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들? 내려가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때도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안전자산이라든지 인버스라든지 달러라든지 여러가지 수익 볼 수 있는 건 많겠지만 여러분들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항상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LG 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지금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볼게요. 그냥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다음에 진짜로 이 사이다 경제연구소에서 이 양반이 말하는 게 진짜 괜찮네. 근데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73만 원짜리가 100만 원 찍고 150만 원 갔다고 칠게요. 그때 돼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때 사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싼 가격에 많이 물량을 잡아가지고 많이 올라가면은 싸게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비싸게 팔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뒤늦게 기회 놓치신 분들은 이걸 비싸게 사마러 이거거든요. 그래 또 비싸게 샀다가 쭉 내려가면은 역시 주식은 나랑 안 맞아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주식이랑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랑 안 맞는 게 아니에요. 투자 방식이 그동안은 좀 잘못 잡혀 있으시다.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투자 방식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주식 투자하실 때 확신에 찬 무조건 100% 올라가는 종목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없어요. 그런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당하시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자, 지금이 저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스마트 머니를 믿고 같이 배팅을 해가지고 같이 수익을 보는 방식, 그게 사이다 경제연구소의 투자 원칙, 가치관이다.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제가 항상 보면은 영상을 일단 오늘도 최대한 길게 말씀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에코프로가 약간 많이 올라간 게 좀 애매하시다 하시면은 저는 LNF,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는 애가 더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전지가 또 오른다? 그러면 아마 내일 만약에 2차전지가 오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아마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순위로 따지자면은 LNF라든지 에코프로 BM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상위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아마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저는 LNF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LNF.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LNF도 그렇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에도 오르고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4, 5일 정도 동안 괜찮다 말씀을 드렸었죠.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나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 추세 살았고. 자, 추세 살았으니까 가죠,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이름이 바뀌었나요? 여튼 자, 일단은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영상에서 촬영을 해드렸었던 이 종목 꼭 매수하세요라고 중에서 두 종목 알려드렸었던 게 뭐였습니까? LG화학 오늘 3%대 올라가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자, 2차전지 쪽도 얽혀있는 LG화학입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대응하고 홀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주식을
좀 처음 하시거나 아직 좀 좀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차트를 보면서 야 이거 정 고점까지 무조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고점은 뚫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중간에 가다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계속해서 달라붙어 주고 있냐 빠지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냥 지금 가격대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올리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이 달라붙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 다만 지금 추세 괜찮으니까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런 거거든요. 자리 잡아줬고 그래서 LG화학 일단은 오늘 3%대 올라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2.5% 추가적인 상승해주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흐름 좋죠? 수급 좋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 흐름만 이어줄 수 있다면 은 저는 이 두 종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2차전지 쪽 전고체 쪽 관련돼서 오늘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주었고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쉽니다. 오늘 조금 쉬어 주었어요.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차익 실현 매물 많이 안 나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살짝 내려주는 모습인데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간적으로 조금 받는 포지션을 주었기 때문에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반도체 쪽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게 된다면은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엔, 에코프로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요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입니다.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개별 종목군들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상승장이 아직은 아니냐? 일단 환율이 완벽하게 안정흐름을 잡은 게 아닙니다. 환율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글로벌 증시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 아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라든지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잘 올라가 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장세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수출 국가란 말이에요. 중국이 비실비실한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증시가 어느 정도 꾸역꾸역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약세라 하더라도 미국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괜찮으니까 유럽 증시도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 관련된 대형 종목군들은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 섹터에 돈이 달라붙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대장주는 무엇인지 근데 그거는 거의 개별 종목군들이다. 아시겠죠?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올라갈 때가 올라가죠.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개별 종목군들이다.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게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눌려준다 하더라도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있어요.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주고 있죠. 근데 다만 모든 반도체 종목이 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만 이렇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 관망 추세 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의 1위부터 6위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자동차 쪽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조금 쉬어갔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에서 달라붙어 주는지 보면서 파악을 하도록 하죠. 근데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 기아도 오늘 한 4.8%대 내려와 주게 되면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오늘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네요. 근데 개인들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폭락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쉬어가는데 그 쉬어가는 흐름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면은 저는 만약에 어차피 우리는 관망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쉬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물 타시는 방식은 최대한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물 타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5년, 10년 장투하실 분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얘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 완전히 추세 잃고 막 여기 내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가 매수에 달라붙어 주는 거 보고 달라붙어 주시는 게 더 현명하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관망하시죠. 아직까지 힘이 없네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000 요거 얘는 편입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 M이라든지 이런 데 괜찮으니까 얘네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 M 그렇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자, 카카오는 관망하시죠. 나쁘진 않은데 지금 당장 굳이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는 저는 더 오히려 크게 띄고 돈 달라붙어 주는 거 보이면은 그때 잡을 가능성이 그때 잡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오는 개별 장세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처럼 쭉 뺍니다. 자동차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자동차 중에서도 개별 쪽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걔네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조정은 받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재료가 분출되면은 그때 좀 튀거든요. 수급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도 많고.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도 나쁘지 않았는데 건설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산 쪽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번 달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저번에 정장사업,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일단은 잡히고 있으니까 윗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흐름 좋습니다. 금융 관련주들은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6월 15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죠. 급한 불은 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미국의 국채를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뉴스도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다음번 FOMC 회의에서 이거 금리 인상, 원래는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내리는 게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다시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유가가 조금 안정 흐름이거든요. 그럼 물가 인상률 자체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안정 흐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괜찮은데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 연준 의장이 가져가주게 된다면 증시는 또 거기서 출렁일 수 있어요. 다만 그건 예측하지 마셔라.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데 일단은 금융주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 엔터주. 자, JYP 엔터는 조금 잘 버텨주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쭉 뺐죠. 이게 아마 이제 YG 엔터에서 이제 빅뱅 멤버였던 빅뱅 멤버죠 뭐. 자, G드래곤이 계약 만료가 되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쭉 떨어집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가수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는 뭐 그것 때문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었고 만약에 이런 엔터주를 하시려면은 좀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되 그래서 이러한 투자 방식을 웬만하면은 좀 자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버티니까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얘도 언제 하락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이 급등한 종목군들을 저는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종목군들을 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요런 데서 탈 종목군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상위권 종목군들을 살펴봤을 때 2000 쪽은 단기간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는 반도체 쪽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는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개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쪽도 개별 장세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보시게 된다면 거의 다 개별 종목군들입니다. 대형주가 아니라
오늘 상한가 간 종목군들도 보시게 된다면은 어디 갔죠? 오늘 뭐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났는데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2천억짜리 말이에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거 다 반도체 쪽이죠, 여러분들. 프로텍 반도체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별 종목군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트럭, 기계 장비. 그죠? 말씀드렸던 거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전고체 관련된 거 종목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도 많이 올라가줬고 원품물상 뭐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군들인데 거의 다 2차전지 쪽 아니면은 뭐냐 지금 요 딥노이드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뭡니까, 여러분들? 4차 산업 요거 지금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거든요. 가죠.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대우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니까 전기차 쪽, 자동차 부품 쪽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 주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거의 이 섹터가 대다수다. 돈은 이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게 된다면은 증시 자체만 놓고 봤을 땐 살짝 쉬어가주는 느낌이지만 코스닥은 강합니다. 개별 종목군들은 잘 타면 수익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세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투자 전략 6월 투자 전략 기법이죠.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알려드렸어요. 6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러한 장세인데 그 안에서 돈이 달라붙어 주는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4차 산업, 바이오, 자동차 쪽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 안에서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2차전지 쪽 랠리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저는 반도체 쪽이 우리한테는 만약에 혹여라도 지금 매수를 안 하신 분들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까지만 살짝 살펴보고 끝낼까요? 시간의 거래 이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당하시지 마시라고. 자, 엔터 파트너즈라는 종목이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전기차 자동차 쪽 관련된 건데 이러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인포마크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4차 산업이에요. 5G 쪽 통신 쪽이랑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거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그죠? 와이즈, 버즈, 그다음에 SBI 핀테크 솔루션 뭐 이런 종목군들도 4차 산업 쪽에 편입되어 있죠. 핀테크, 블록체인, 전자결제. 그죠? 그다음에 대유 에이텍 이런 종목군들. 일단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시간외로 좀 올라줬는데 이러한 종목군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이런 투자 방식을 자제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시간의 상한가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다음날에 시가를 많이 뛴 다음에 개인 투자 물량이 달라붙어 주게 된다면 윗꼬리 잡고 그대로 끌어내립니다. 윗꼬리 없이 그대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단타 세력 물량이 쫙 돌아왔다가 개인 물량 받고 쫙 뺍니다. 이런 게 사실 많아요. 10개 종목군들 중에 7개에서 8개 종목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두 개 정도는 그대로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도박성이 훨씬 더 많아요.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방식은 조금 지양하시자. 그렇게 올라갈 종목군들을 찾으시는 게 더욱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